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원래 매일 서서 하다가 강대선 갖다 놓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오늘 날이 굉장히 좀 찜통더위 같은데요. 오늘이 가을이 들어서는 뭘까요? 입추인가요? 네, 입추입니다. 말은 가을에 문턱에 들어섰는데 날씨는 아주 찜통더위인데요. 날이 더우면은 우리가 더운 여름에 뭐 잘 먹습니까?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요? 예, 콩국수 많이 먹죠. 근데 콩국수 먹고 나면 속이 좀 어떨까요?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그 콩이 왜 그렇게 소화 안 될까요? 예, 쉬운 말로 하면 콩은 단백질이에요, 그죠? 그 단백질 소화시키는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또 반대되는 효소가 있어요. BBI라는 그 효소가 콩이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날 우리가 야 더운데 콩국수 한번 해 먹자 이래 가지고 먹고 나면 막 가스 차고 신물 올라오고 이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기능을 돌려주는 방법이 콩국수를 하기 전에 먼저 콩을 삶아 가지고 며칠 얼려버려요. 아예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돼. 물이 좀 있는 상태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그 효소가 파괴돼서 속이 편하고 가스가 안 채우고 신물이 안 올라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콩을 볶아가지고 먹으면은 속에 가스 많이 채웁니까? 예, 아주 심해요. 방귀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콩을 볶음국식 만들 때는 콩을 찌자마자 거의 열기가 거의 식기 전에 비누 봉지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냉동을 시켜버려요. 완전히 식은 다음에 넣으려고 하면은 청국장 냄새가 키키하잖아요. 금방 그런 냄새가 이렇게 나버립니다. 그래서 아직 열이 좀 있을 때 비닐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한 2주고 3주고 한 달씩 둬버리면은 단백질 억제 효소가 파괴돼 가지고 얼렸던 콩을 내서 이제 볶아서 먹으면은 배에 가스 차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아도 그 원석을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도 이제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음식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막 단백질 중독이 걸린 것처럼 먹어요. 단백질 좋다고 안 먹습니까? 두부도 한 번에 한 모씩 두 모씩 먹어보세요. 변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 키울 때 애들 그 우유 먹여 보셨어요? 우유 먹고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토할 때 냄새 어때요? 그 막 썩는 데가 나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유도 단백질이고 고기도 단백질일까요? 고기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름이 되면 막 힘나게 보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분해하는 효소가 거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나 생선이나 뭐 우유나 이런 것들을 먹고 화장실에 가보면 변의 냄새가 어때요? 변의 냄새가 어떤지 모릅니까? 썩는 데가 나요. 제가 오늘 이제
주제는 썩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왜 균이 번식할까? 균을 완벽하게 죽일 수는 없을까? 한 사람 몸에 천여 종의 세균을 1kg 이상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름철 같으면 금방 냄새나고 막 썩어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볶음국식 먹고 건강떡 먹으면은 노폐물이 안 생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포라는 거는요, 1년 전에 우리 몸의 세포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11개월이면 뼈까지 다 바뀌어버리니까, 우리 몸이. 하룻밤에 내 몸에서 세포가 죽어나가고 새로 만들어지는데, 하루 저녁에 이 세포가 바뀌는 양이 한 700~800g은 돼요. 고기 한 근 이상이 매일 몸에서 바뀝니다. 내 몸의 세포가 스스로 분열해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낡은 세포는 죽잖아요. 근데 매일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반면에 매일 세포가 죽겠지, 그죠? 바로 이 죽은 세포가 문제예요. 죽은 세포가. 이것들이 이제 혈액 속에 들어가면 이제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분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순환이 안 돼 가지고 이 죽은 세포가 조직 속에 머물게 되면은 이게 썩게 됩니다. 왜 썩는지 아세요? 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을 때 땀을 흘리고 신진대사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 들면 이 분열 증식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특히 우리는 뭐 고기 그렇게 안 먹지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뭘 많이 먹나요? 육식문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몸에서 썩을 때 그 냄새가 좀 역겨울까요? 역겹지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사람 식사하는 걸 보니까 그냥 피가 있는 그 생고기를 막 이렇게 썰어서 먹더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만일에 우리가 먹은 음식도 썩고 이 세포 조직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썩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말하는 노인 냄새예요. 그거 없애려고 다 뭐 뿌립니까? 그 노인 냄새 잡으려고 먹어서 썩은 냄새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게 향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것을 먹어도 우리 몸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낡은 조직은 썩어서 분해돼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 안에 효소가 아주 많이 활성이 돼야 되는데, 세포 내에 이 효소가 살아서 정상적인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효소는 항상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존재를 해요. 물이 없으면 효소가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말이죠, 사막화 되는 거 압니까? 예, 사막화 됐다는 거는 그 지역에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많이 마를까요? 갈증이 심하겠죠. 그럼 우리 몸을 지구라고 쳤을 때, 만일 여러분들이 갈증을 많이 느낀다면은 내 몸에 어딘가도 뭐가 일어날까요? 사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마시는 음료수가 뭘까요? 커피잖아요. 커피의 성질이 뭘까요? 이뇨제입니다.
카페인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이뇨제예요. 먹거나 마시고 나면 소변을 자주 봐요. 하도 몸 안에 이제 수분들이 너무 빠져나가니까 거천 이게 물이 있는데 세포 내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다 가져다녀요. 그러면 우리 몸이 정상적인 대사 기능이 깨져버렸을 때 여기서 오는 여파는 이제 너무 엄청나져 버립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이 순환이 안 되고 지방이 쌓이고 지방이 쌓이면 이제 비만이 될 테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체중계가 지능적으로 나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곡식을 달다 보니까 이제 저울을 많이 쓰는데 카스라는 저울이 있어요. 그 전자저울인데 그 카스라는 전자저울 회사에서 한 5만 원도 안 되는 체중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체중계가 되게 요즘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체중계는 몇백만 원씩 가는데 이거는 싸요 5만 원도 안 가. 근데 여기서 뭘 재느냐? 체중도 재고요. 체지방도 재고요. 그 사람 몸에 체수분이 얼마나 있는지도 재어줘요. 체수분이 부족하면 생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막에 생명이 살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이 수분이 부족해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체수분이 부족해서 세포 내에 물이 들어가고 빠지지 않으면은 어디와 같은가 하면 시화호 여러분 가보셨어요? 시화호 방주세로 막아버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어마어마한 갯벌이 다 썩어 들어가 버리고 말라버리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마 우리 몸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가 뭐 물이 있어서 수분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있어도 우리 몸은 사막화되어 가요. 그러면 우리 몸에 물을 어떻게 체수분을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다들 보면 소금 많이 먹는 거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저염식 하라 그죠? 우리 저게 멋있는 선글라스 쓰신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체격이 어떠세요? 보게도 뭐 육체 일 많이 하십니까? 땀 많이 흘리세요? 지금 밖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일할 때 갈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맹물 있죠? 맹물. 주전자로 하나 마셔도 바가지 하나 마셔도 갈증이 안 가요. 선생님 그 경험해 보셨어요? 그때 뭘 넣어주면은 그칠까요? 소금이 들어가면 그쳐버려요. 우리 서영재는 풀 깎는데 어제도 뭐 밥숟갈로 3숟갈택 소금 먹었다 그러는데 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위장의 소화기관에 들어간 물을 세포 내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에 가도 더울 때 이 구보할 때 다 소금 주고 이 뜨거울 때 이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다 소금을 먹어요. 우리가 이 소금이 쉽게 얘기하면 소금이 조절이 안 되면 세포 내에 물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덥다고 해서 물은 마시는데 염분이 안 들어가면은 물이 흡수가 안 되니까 소화기관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꿀꿀꿀꿀 하고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 난 사람 있지요. 몸에 뭐가 부족일까요? 소금 부족이에요. 그 소금이 부족해서 세포 내에 물이 부족해져 버려요. 이 참 묘한 이치죠. 그래서 이 소금의 속에 있는 나트륨, 칼륨, 또 규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분 대사를 하는데요. 장로님 그 뒤에 왜 에어컨이 안 들어와요? 에어컨이. 에어컨 좀 한번 틀어보세요. 안 들어온다고. 아, 꺼버렸다고? 아, 예,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해할 것은 덥다고 이렇게 콩국수 먹을 때도 좀 콩국수 국물이 어떠면 좋겠어요. 좀 짭짤하게 잡수 때, 그 다음에 그냥 콩 삶아서 갈아서 먹으면 다 소화기관에서 불협함 일어나니까 삶은 콩을 냉동실에 물하고 같이 해서 좀 며칠 얼렸다가 갈아가지고 콩국수를 해 먹으면 좋겠다. 어차피 먹을 거면 소화기관의 불협함이 최소화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땀 흘리고 나서 대개 뭐 과일에 단 것을 먹는다든지 또 음료수를 마시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갈증 해소하고 체수분 보충제로 절대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소금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신진대사가 안 돼서 이제 기능이 저하돼 버리면은 이제 소금을 먹어도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체수분 보충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있죠. 운동 선수들이 땀 많이 흘렸을 때 마시는 대표적인 음료수가 대한민국에 두 개 있어요. 뭔지 압니까? 하나는 캐토레이고 하나는 포카리스웨. 그것도 뭐 보충하는 걸까요? 체수분 보충제예요. 전해질 보충제예요. 왜냐하면 맹물을 마시고 그 사람들이 다시 뛰려고 하면 배가 아프고 물소리가 나서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여기 마이 미네랄 해가지고 이게 물 한 컵에 한 두세 방울씩 서너 방울씩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은 이제 체수분이 보충이 돼서 이제 갈증도 없어지고 이게 세포 내에 물이 들어가야 그 안에 노폐물도 빠져나오고 생명력이 살아나겠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우리가 이제 뭘 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이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관찰이 중요해요. 지금 이 더위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는데 이 원인이 되게 뭔가 하면은 그 체수분이 부족해서 그 체수분을 몸의 세포 내에 보충하는 가장 싼 물질이 소금이라는 거.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릴수록 좀 짜게 먹을 것이고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은 뭐 그렇게 안 땡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더운 여름 우리가 잘 나는 것도 이제 지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울 때 막 에어컨을 틀고 그냥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땀을 한번 흘려버리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더울 때 땀 흘리게 합니까? 못 흘리게 합니까? 아, 되게 못 흘리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간간하게 먹고 이 더울 때 우리가 집 주변에 이제 풀들이 많이 나잖아, 그죠? 예, 많이 나는데 이 맨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땅을 딱 디디면 땅하고 접지가 돼가지고 엉긴 피가 일단 풀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이제 풀 뽑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풀 뽑는 게 왜 좋을까 봐요. 뭐 아파트에서 뭐 풀 뽑을 게 없지만은 풀을 잡는 순간
땅하고 풀 자체가 접지선입니다. 물론 뭐 장갑을 끼면 땀으로도 되지만 이렇게 맨손으로 이런 풀을 이렇게 좀 당겨주고 할 때 피가 순환이 잘 되면은 모자 하나만 써도요. 아무리 더워도 더위를 안 타고 추워도 추위를 안 타고 습해도 습한 걸 못 느껴요. 순환이 잘 되면.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겨울에는 좀 땅구멍을 열어서 노폐물을 빼는 게 좋으니까 이 삼복더위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너무 더워서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짧은 시간이라도 나가서 땀을 한 번씩 흠뻑 흘리면서 맨발로 좀 풀도 뻗고 마당도 정리하고 좀 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샤워 한번 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예,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으름이란 병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녹이 썰어가지고. 예. 실제 정신 노동자들은 다 이게 근육이 좋고 힘이 좋아요. 육체 노동자는. 정신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순환이 안 되고 약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머리를 쓰는 만큼 몸도 쓰는 것이 건강에 좋은데 한국은 어떻게 돼가지고 이 육체 노동을 조금 이제 무시하고 천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는데 세상에서 제일 큰 운동이 노동입니다. 노동만큼 신선한 것은 없거든요. 이 노동의 대부분은 땅과 접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은 뭐 조그만 텃밭이라도 하나 가꾸면서 살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 15일까지는 가장 무더운 날씨가 지금 지속이 된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나주로 한 번씩 땀도 흘리고 또 이 소화기관이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더우면 대개 어떤 게 땡깁니까? 뜨거운 게 당길까요? 찬 게 당길까요? 예. 소화력이 좀 건강한 사람 모르는데 약한 사람은 찬물이 들어가도 봄이 안 될 때 있어요. 예. 더우면은 피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피부 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소화기관에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더울수록 속이 냉하기 때문에 더울 때 우리가 여름에 복날 우리가 뭐 뜨거운 거 먹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우리가 뭐 위장에 뭐가 좋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금세기에 경험하지 않던 이 더위가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지속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더위를 잘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더울 때 이제 과일 덥다고 그냥 먹어버리면은 배탈 나고 설사할 수 있고 또 속에 열이 없을 때 이제 생선이나 육류 이런 거 잘못 먹어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울수록 좀 따뜻한 음식을 먹었으면 이제 건강을 지키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광주서 오셨어요? 광주요? 목포에서 오셨다 그랬죠. 목포가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반요? 예. 저희가 이제 왜 관심 있는가 하면 아마 다음 주 되면 이제 승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이 장소가 이제 평생교육원이 돼요. 평생교육원 알죠? 평생교육원도 이름이 있는데 여기가 바른생활 평생교육원입니다.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생활이 잘못돼서 이제 되게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아, 반찬을 뭘 해 먹어야 될까요? 근데 내가 남자가 무슨 반찬을 뭐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을 뭐 얼마나 또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이제 대중을 상대로 뭐 무작위로 하는 거지만은 이제 평생교육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와서 배우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이게 공부하고 익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평생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이제 허가를 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승인이 떨어질 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는 상당히 외집니다. 목포서 1시간 반, 광주도 거의 1시간, 대개 1시간, 1시간 반 거리다 보니까 도시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오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사람이 안 오면 또 학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3개월 코스입니다. 1차로. 3개월마다 이제 계속 이제 연속이 되는데 한 달에 교육비가 10,000원이에요. 3개월이면 얼마입니까? 30,000원이에요. 그죠? 여기 오면 먹는 거 공짜로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서로 우리가 질문해서 대화하고 답하고 강의도 공짜로 들을 수 있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본인들은 시간을 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부담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건강을 잃으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리가 조금 멀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주변에 몸이 안 좋고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소개 좀 하셔가지고 또 혼자 오면 그렇지만 뭐 차 한 대에 몇 사람씩 타고 오면은 뭐 외식도 하러 가는데 그죠? 그래서 일요일 날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갯벌에 좀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모님 같으면 오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조금 활성화돼야지.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것도 왜 올렸는가 하면 전화로 계속 물으니까 했던 말 또 오고 했던 말 또 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올렸는데요. 이제 곡식은 사 먹으면 되는데 반찬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손님은 잠시 와도 전부를 보고 간다. 뭐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고 먹어봐 버리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우리가 뭐 광고를 한다고 뭐 얼마나 알고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소문으로 해서 이제 이 고창이라든지 목포, 광주, 익산 이쪽 사람들이 이제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저희가 이걸 이제 하기를 결심했는가 하면은 원주에 있을 때 그 가락시장에 계시는 분이 갑상선 암이 왔어요. 뇌도 이 혈관이 터져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걸으면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체중도 많이 나가고 갑상선 암도 있고 뇌 수술되고 혈관이 터져서 그러니까 이분이 가락시장은 밤잠을 안 자잖아요. 밤과 낮을 바꿔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2년 동안요. 그냥 매주 일요일 날 와요. 그냥 아침에 그냥 무조건 와서
강의 듣고 점심 먹고 그날 가요. 그걸 2년을 했어요. 그분이 아마 한 7년 넘었나 이렇게 7년쯤 될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 왜 자주 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일요일날 왔다가 원주에 왔다가 갈 때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하고 간답니다. 가서 이제 월요일 지내고 화요일 지내고 수요일 지내면 아마 친구들하고 이제 유혹받아서 자꾸 이제 약해지고 무너질라 건데요. 그러면 아마 금요일 토요일 되면 이게 아마 분위기가 어그러질라 그고 그러면 다시 일요일날 와서 재충전해가지고 가고 그런 연유로 이렇게 계속 했더니만 지금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방법을 내가 지식을 들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한 번씩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그 확실성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온라인 매체가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주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올바로 실천해서 힘을 얻고 내 생애에 복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은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갖다 이제 그런 교육 장소 또 만남의 장소 서로가 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저희가 하게 된 이제 동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20살, 22살 이 무렵에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몰랐는데요. 늘 뭐 술 드시고 사업 장사하신다고 뭐 다니시고 하시던 분이 가정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알았어. 뭐 신경 안 쓰잖아요. 뭐 아버지는 원래 다 그런 분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가정이 다 깨져버려요.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제일 큰 범죄는 가정 파괴입니다. 이 시대의 가정 파괴 1호범이 건강 문제로 깨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 앞에 분도 2분, 뒤에 분도 2분 아닙니까? 부부가 온 분들은 다 성공을 해요. 근데 여기 오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인이 협조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소뚜껑 운전수는 누굽니까? 주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먹을 수도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족이 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지금 건강 때문에 소모되는 금전적 비중이 뭐 수십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다 벌어가지고 뭐 건강 때문에 다 소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요리 교실도 해가지고 좀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곡식도 좀 제대로 만드는 것도 좀 배우고 그 볶은 곡식이 왜 이게 지금 인기가 없는가 하면은 저기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8,000원 아이고 비싸. 그 내가 만들면 저거 2,000원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번 가서 어떻게 합니까? 쌀 사다 씻어 말려가지고 볶아요. 먹으면 그 쌀이 어떨까요? 부드럽까요? 돌덩어리 같을까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갖다가 강제로 먹이니 거기에 대해서 질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질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밥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밥하는 건 주부가 누구라도 다 하듯이 곡식 만드는 것도 누구라도 다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노하우가 있는데 잘 만드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겠다. 그건 아니에요. 유튜브에도 다 올려놓고 책에도 해놓고 물으면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줘요. 근데 뭐가 문제냐? 아이고 지금 뭐 저렇게 까다롭게 복잡하게 해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 훨씬 다 될 텐데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 실패해 버리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겁 없이 쌀을 한 가마니를 했다 한 가마니를 다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배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만든 걸 이웃에게 줬을 때 그게 인기도 있고 가족들도 잘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가 평생 교육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물론 사업을 하지만은 하나의 그 건강생활 운동이 이게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좋다 강의를 하고 영상은 만드는데 실제 만드는 방법을 실습한다든지 요리하는 걸 하는 거는 이거는 와서 내가 먹어보고 해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평생 교육원을 이제 하는 겁니다. 뭐 이거 해가지고 뭐 큰 돈 이거 그냥 하나 1년 굴러가는데 한 1억 2, 3천 들어요. 세하고 경비하고. 그 여러분들 돈 한 달에 10,000원씩 받아가지고 이거 유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공장이라는 꼭 많은 우리 고객들이 그 곡식이나 떡을 생필품을 사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이것을 굴러가게 할 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제 환원시키는 것 뿐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건물 가지고 이거 평생교육원에서 10,000원씩 받아가지고는 뭐 500명이 와도 여기서 많이 올수록 적자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보면 알지만은 젊어서는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도 60인데요. 나이 들어보면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줄 때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지지. 뭔가 자꾸 훔쳐봐야 불안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 시골에 살면서 그 정감 있게 살던 그런 분위기가 지금 다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고추, 마늘, 양념 안 먹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안 먹어. 저녁 굶어. 간식하네. 일찍 자야 돼. 친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친구도 없고 뭐 세상과도 분리돼 버리고 이게 사는 재미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유유상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끼리라도 자주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고 정보를 교환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뭘 남깁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제가 미국 가서 나 저거 하나 꿈이야 하고 딱 깨닫고 온 것이 뭔가 하면은 아미시들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미국 와서 지금도 그대로 삶을 산대요. 지금도 전기를 안 써요. 지금도 말 타고 다니고 말마차 타고 다니고요. 지금도 옛날 구식처럼 살아요. 세계적인 어떤
모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라도 좀 건강을 위해서 좀 이렇게 특별하게 사는 그 공동체가 하나 된다면은, 세계적인 모델이 된다면은, 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벤치마킹 해가는데 건강한 건데 왜 안 해가겠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강의는 뭐 유튜브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더운 여름에 우리가 이 단백질 음식, 특히 이제 콩국수 먹을 때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소금 좀 잘 먹자. 예. 소금을 더 적게 먹는 사람들은 과일을 많이 먹게 되고, 과일의 당분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소금을 좀 잘 섭취하고, 하루 그래도 한두 시간 이상은 땀을 좀 흠뻑 흘려가지고 노폐물도 좀 빼주고, 또 사람이 또 먹는 것만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살면 그것도 뭐 짐승이나 또 뭐 별 다른 게 있겠어요. 뭔가 세상에 살면서 뭐 기부해서 뭐 이름이 신문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서 건강하고 행복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삶을 좀 전해주고요. 저는 그래요. 세상에 종교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종교는 생명을 살리는 게 종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종교 생활의 모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 사복음서 보면 대개 뭐 하셨나요? 전부 병 고치는 게 일 아닙니까? 이 시대에도 그 시대나 동일하게 질병은 만연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자 하는가 하면, 여기가 해리면입니다. 해리면. 고창군 해리면 광성리인데, 옛날에 면장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예, 옛날에 면장은 알아야 해요. 지식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조금만 그 지역 사람보다 지식이 있어도 리더가 되고 이끌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학벌과 관계없이 지식의 평준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지식을 가지고 리더가 되는 시대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시대는 모두가 뭉칠 때 함께 스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세상에서 내가 구멍가게 하는 거는 문 닫으면 끝나버리지만은, 법인이라는 회사를 해놓으면 그 사람은 적어도 회사는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도, 세상 사업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이치는 조직과 질서입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서로가 모여서 연합하고 질서를 잡고 서로가 가진 지식을 공유할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 한 사람이 내가 산골에 앉아가지고 나만 찾아와라 그러면 병 고쳐줄게, 이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더운 날씨에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제가 이제 온라인 매체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안 와도 가능해요. 카메라로 나만 찍어 올리면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한계점, 이 우리 고객들이 감각이 쉬운 실생활에 접해서 어떤 접하지 못했을 때 익힐 수 없는 것들은 서로가 만나야만이 돼요. 그래서 이 장소를 마련했고, 우리가 평생 교육원을 만들고 캠프장을 해서 우리가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이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올바른 목적을 세우게 해주시고 그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와 온 세계를 복되게 하는 하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